사회과학 도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의 책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의 길이 있을 뿐이다. 나치 전체주의를 쫓아버리려는 단호한 의도에서 쓰인 아픔과 양심의 고백과 같은 글로 인도주의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옹호하려는 뜨거운 폭포의 인간적 음성이 담겨 있으며 1945년 초판 이후 몇 차례의 수정 증복판이 1966년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죠. 인간의 양심과 비판적 이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회를 제시하며 서양의 대표적 철학자인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 이론을 치밀하게 분석 검토합니다. 과학의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민주적 사회 발전의 건전한 원리들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가르칩니다. 칼 포퍼는 젊어서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환멸을 느낀 후 자유주의의 열렬한 대변자가 된 현대 철학의 거물이면서 비판적 합리주의의 창시자입니다. 나치의 광풍이 유럽을 휘몰아치던 시기에 뉴질랜드로 피신하여 1938년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1943년에 완성하였고 1945년에 영국에서 이 책은 출판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비판적 합리주의는 이성을 존중하면서 이성의 한계도 인식하는 지적 겸허를 바탕으로 전통적 합리주의자처럼 절대적 진리나 최종적 진리를 고집하거나 내세우는 지적 오만이 없습니다. 상호 비판을 통해 점점 더 진실에 접근해 가리라는 믿음으로 끊임없는 탐구가 이어지고 과학적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 사지만 그것의 권위를 신처럼 떠받들지도 않습니다. 열린 사회는 인간의 비판력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개개인이 개인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이고 고전적 자유주의 흐름 위에 서 있으며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추상적 사회이죠. 인간의 양심과 비판적 이성을 존중하지만 인간 상호 간의 직접적 접촉이 없어 비인격적 사회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 사회이고 점진주의 사회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수도 있죠. 닫힌 사회는 불변적 금기나 법률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로 국가 유기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체주의 사회이죠. 마술적, 부족적, 집단적 사회이고 제도는 신성 불가침한 금기이고 비합리주의와 민족주의가 성행합니다. 특히 닫힌 사회는 저자가 강력히 비난하는 역사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역사주의를 옹호합니다. 역사는 특수한 역사적 법칙이나 진화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우리가 이 법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운명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주의의 핵심 원리이며 파시즘, 마르크스 이론, 인종주의, 선민사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포퍼는 인류 역사를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오랜 투쟁의 과정으로 생각하죠. 배타적 원리주의, 닫힌 민족주의, 집단 열광주의, 독단적 교주주의 등의 열린 사회의 적들은 늘 잠복해 있죠. 많은 지성인들 역시 전체주의는 피할 수 없다는 역사적 예언의 위험함을 드러냅니다. 과연 완전한 열린 사회는 가능할 것인가요? 고대 그리스 철학 중 페리클레스, 소크라테스, 데모크리토스 등은 이성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열린 사회를 지향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전체주의의 닫힌 사회로 연결되는 사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역사주의 원리를 최초로 도입한 이는 헤시오도스이며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의 관념을 발견한 철학자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역사적 발전의 법칙을 세운 플라톤은 모든 사회적 변화는 타락이나 부패 또는 퇴보며 헤라클레이토스와 많이 유사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역사적 운명의 법칙은 인간의 도덕적 의지로 깰 수 있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플라톤은 완전한 국가를 건설함으로 부패와 악이 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했죠. 그의 주장은 유전하는 것들의 원형이며 완전하고 사멸하지 않는 형상 이론이나 이데아 이론까지 확대되었고 루소에 의해 재성되고 콩트와 밀 및 헤겔과 마르크스가 유행을 시켰죠. 저자는 역사주의에 근거한 플라톤의 정치체제, 정치 강령, 정의 개념, 철인왕, 유토피아주의, 탄미주의, 완전주의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논쟁을 하면서 열린 사회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며 참다운 평등주의자이고 진정한 개인주의자이로 소크라테스를 칭송합니다. 닫힌 사회에 대한 신념을 보이며 끝없는 내적 갈등과 더불어 정치적 변화의 억제를 주장한 플라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얻는 교훈은 매우
크다는 주장으로 포퍼는 제1권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제2권은 헤겔을 시작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역사주의와 전체주의의 아버지인 헤겔의 철학에 끼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살펴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적 정의론은 중세에 만연되었던 스콜라 철학과 주술적 철학의 원천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논증에 대한 그의 환멸감은 이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죠. 헤겔의 변증법은 정론, 반론, 종합의 세 단계로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의 동일 철학은 힘이 곧 정의라 주장하고 합리적인 것은 모두 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유와 평등 이론은 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뒤집기 위해 구성되었고 프러시아의 전체주의적 민족주의 편을 들면서 프러시아가 최종 발전 단계로 주장합니다. 헤겔의 역사주의는 현대 전체주의 성장을 위한 밭과 비료가 되었죠.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주의의 가장 순수하며 정교한 하나의 형태로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역사적 결정론을 신봉합니다. 과학적 예측과 거시적인 역사적 예언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마르크스는 지식의 한계를 보인 것이죠. 그는 사회의 움직임에 관한 거시적 일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에 불만을 표시했죠.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환경으로 생각하면서 밀의 심리주의와 헤겔을 비롯한 서양 관념론적 전통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은 전통적 형이상학적 유물론이 아니고 경제주의로 봐야 합니다. 사상적 관념은 경제 조건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념적 상부 구조이고 역사의 단서는 인간의 경제적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속적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이익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 보고 인간의 사회적 삶의 어두운 비밀의 실상을 마르크스가 밝혔으며 전쟁, 불황, 실업, 풍요 속의 기근 등은 재벌이나 제국주의자들의 간교한 음모의 결과로 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하면 물질을 정신보다 소중하게 본 것은 아니며 자유가 역사 발전의 목적이라고 보면서 사람들의 행위가 산출해 놓은 원치 않은 사회적 귀결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재벌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행위자들을 역사적 힘에 끌려가는 단순한 꼭두각시로 보고 노동 조건을 평등화하고 단조로운 일들을 줄이고 인간 모두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삶에 대한 중심 사상으로 보입니다. 마르크스 경제주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죠. 경제 조건과 사상은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유물론적 역사 해석은 값진 제안 정도로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존재해온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라는 마르크스 계급론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인류 역사가 모든 계급투쟁은 아니기 때문이죠. 지배계급 내의 이익 대립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대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 점만 인정하면 될 것이죠. 마르크스가 살던 당시 영국에서는 처참한 노동 착취가 행해진 이후로 그는 정치 무력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방만한 자본주의는 국가의 민주적 간섭이 필요하죠. 마르크스가 깨닫지 못한 것은 국가에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로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는 상실되고 말죠.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는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지만 정치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통치자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18세기 중엽 부근의 영국의 경제 제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죠. 모든 사회제도는 패망한다고 현대사회의 운명을 예언했고 자본주의에 대한 상세한 논박이 이어집니다. 자본의 집중은 파멸의 증가를 초래했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이 사회혁명을 일으키며 사회혁명이 노동자에 의해 성취되면 계급이나 착취 없는 사회주의가 도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간 계급과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등 그의 이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성숙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그의 예상대로 사회주의가 도래하지 않고 파시즘의 광풍에 휘말리고 말았죠. 다수에 의한 통치는 폭군식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는 얼마든지 피를 부리지 않고서도 피통치자에 의해 해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는 제도의 문제로 평등으로의 역사적 진보는 권력을 제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자본의 축적은 생산성의 증가, 즉 소수의 부의 집중과 동시에 빈곤을 초래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방만한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로는 옳지만 역사적 예언으로 제한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법에 의한 국가의 간섭 정책에 의해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자본가의 착취라고 주장하지만 노동력의 과잉 공급이 오히려 빈곤을 부르며 노동자의 착취를 설명하기 위한 잉여 가치설은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처우는 노조 등의 설립과 협상으로 극복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빈곤이 곧바로 사회혁명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식민지 이윤이 본국에 조달하기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존속이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현대 제국주의론도 식민지 없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적 간섭주의 정책에 의해 노동자들에게 높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보면 역시 힘을 잃고 맙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적 논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논증에 대한 경험적 토대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주의 자체의 빈곤함에 있죠. 그것은 과학적 영역 밖의 시도이고 방만한 자본주의의 멸망이나 노동자 단합의 필요성 주장은 이유 없으나 간접주의적 경제제도가 계급 없는 사회주의라는 말은 맞지 않죠. 그의 역사주의는 헤겔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행동주의가 역사주의, 역사 결정론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의 자유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책임감은 살아있어야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혹은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는 죽었죠. 이 책은 사회, 정치, 철학의 비판적 입문서이지 유사일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역사주의에 관한 전반적 논의는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이론은 관점의 선택을 요구하죠. 과학에서의 관점은 경험적 사실에 의한 일반 법칙으로 결정되지만 역사의 관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달리 개별적 현상의 설명은 있어도 통합적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주의가 말하는 역사 그 자체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죠. 인류의 역사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곧 권력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이의 역사는 없으며 역사 그 자체의 어떤 의미는 단지 인간이 부여한 것이죠. 칼 포퍼의 보수적인 사상은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미봉책이며 단편적 수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합리주의 창시자로서의 역할은 두드러집니다. 그가 말하는 합리주의는 비판적 논증에 귀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태도이죠. 논의 자체를 중시하고 이성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상호 비판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여기며 그에 따른 상상력은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지적 겸허를 바탕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성의 부족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비합리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정과 열정에 호소하죠. 본능과 충동에 치중하여 논증을 펴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중시합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와 원수로 양분함으로 공평무사나 평등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죠. 우리가 서양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판적 합리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이념 과잉이 사회 전반의 갈등을 부추기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닌지 칼 포퍼의 사상과 더불어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년 12월 지금 현재 12일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12.3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이고 12.3 내란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점에서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